안녕하세요. 이야기 요정이에요. 자, 오늘은 김남중 작가의 자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달빛 아래 꿈처럼 이 단편 동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는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아래 꿈처럼. 툭! 마당에 신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팽팽한 고무줄에 가윈날이 닿은 것처럼 주연이 눈이 번쩍 떠졌다. 부엌에서 달그락 달그락 그릇 소리가 났지만 주연이 아버지도 동생 주민이도 포근한 새벽잠에 취해 있었다. 주연이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신을 신은 주연이를 보고 강아지 도도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었다. 주연이는 마루 밑에서 썰매와 꼬챙이 2개를 꺼냈다. 따라오는 도도를 잡아 마당에 끙 던져놓고 재빨리 대문을 닫았다. 하늘에 푸른빛이 돌기 시작했지만 골목길에는 아직 어둠이 고여 있었다. 눈이 잠깐 내렸지만 길바닥에 하얀 빛이 비쳤다. 눈은 붓으로 대충 쓱 칠한 것처럼 길바닥에 비칠 만큼 얇게 쌓여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길지 않은 골목을 지나면 동네 놀이터가 나왔다. 놀이터를 지나면 열대식물을 기르는 비닐 온실이 몇 동 나오고 온실이 끝나는 부분부터 눈길 닿는 끝까지는 논이었다. 동네가 있는 곳이 약간 높아서 논은 계단처럼 4단이 어깨 높이로 이어졌고 가장 낮은 논이 시작되는 곳에 교실 2개 넓이만한 방죽이 있었다. 주연이는 방죽에 썰매를 타러 가는 길이었다. 며칠 전 주연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썰매는 아직 얼음판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새 썰매였다. 아주 굵은 철사로 날을 붙여 만든 썰매와 옹이 자국이 선명한 소나무 꼬챙이를 생각하면 주연이는 밤에도 썰매 타는 꿈을 꿀 만큼 좋았다. 늦잠꾸러기 주연이지만 썰매로 만든 뒤로는 깨우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 방죽이 얼었는지 보러 다녔다. 아버지가 한 열흘쯤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지만 주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설프게 언 얼음이 깨지면 큰일 난다고 어머니가 야단을 쳐도 주연이는 꿋꿋했다. 눈이 왔으니까 얼음도 얼었겠지? 방죽은 마지막 계단논에 논둑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주연이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논두렁을 2개 지나면 연못이 보일 참이었다. 끽!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주연이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눈 덮인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귀신? 동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았지만 겁이 덜컥 났다. 넓은 들판에 띄엄띄엄 흩어진 동네마다 가로등이 아직 빛을 내고 있었다. 주연이는 방죽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떼었다. 끼록! 아까보다 큰 소리가 났다. 하지만 주연이는 썰매꼬챙이를 꾹 움켜쥘 뿐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걸으면 방죽이 나올 참인데 여기서 돌아설 수는 없었다. 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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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죽 가까이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주연이 발길이 딱 멈춰섰다. 방죽 옆 집단 더미 곁에서 커다란 새 수십 마리가 푸드덕 논바닥을 차고 올랐다. 날개를 펼치면 주연이 키는 될 만한 큰 기러기 떼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기러기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소리의 정체를 알아낸 주연이 가슴에 뒤늦게 두근거렸다. 겁이나 손톱만큼 쪼그라들었던 심장이 갑자기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푸는 것 같았다. 주연이는 기러기 떼가 머물던 자리로 뛰어갔다. 얇게 깔린 눈 위에 물갈퀴 넓적한 기러기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기러기들이 잠을 자고 간 흔적이었다.
주연이는 우렁이만한 기러기 똥을 밟은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여기저기 살피다가 해가 떠서야 썰매 꼬챙이로 방춧가에 얼음을 찍었다. 얼음은 겨우 스케치북 두께만큼 얼어 있었다. 주연이는 썰매와 꼬챙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새벽, 주연이는 다시 집을 나섰다. 날씨가 어제보다 따뜻해 썰매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방죽을 향해 걷는 주연이 가슴이 벌써부터 두근거렸다. 정말이었나? 주연이는 어제 새벽에 본 기러기 떼가 사실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오늘 또 기러기를 볼 수 있다면 주연이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 기러기까지 한 마리 잡을 수 있다면 주연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기러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주연이는 논두렁을 걷는 대신 논을 가로질렀다. 살금살금 몸을 낮춰 방죽을 향해 걷는 주연이의 주머니에는 어제 골라둔 자갈 몇 개가 들어있었다. 달걀만한 크기의 매끈매끈한 자갈을 손에 쥐자 주연이 발에 근질근질 힘이 솟았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기러기를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주연이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얼지 않은 논흙이 신발바닥에 달라붙어 걸을수록 신발이 무거워졌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얗게 일어나는 입김 때문에 들킬까봐 주연이는 숨도 가늘게 내쉬었다. 마지막 논두렁 너머로 방죽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집 모양으로 쌓아둔 볕단더미 옆에 모여있는 기러기 떼가 어둑한 속에 보였다. 보초를 서는 것처럼 무리에서 좀 떨어져 목을 쑥 빼고 서 있는 기러기 두 마리가 눈에 띄었다. 두 마리가 동시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싶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날개를 쳤다. 끼룩! 끼룩! 잠결에 비상신호를 들은 기러기 떼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날개를 퍼덕이며 주연이 반대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몇 발짝 내딛지 않아 기러기 떼 전체가 둥실 하늘로 날아올랐다. 주연이가 쫓아가며 자갈을 던져 보았지만 어림없었다. 기러기 떼는 쉴 새 없이 기럭기럭하며 멀리 날아가 버렸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기러기 떼를 지켜보는 동안 가쁜 주연이의 숨결이 잦아들었다. 주연이는 신발에 잔뜩 묻은 진흙을 집단 더미에 문질러 떼어냈다. 흙만 안 달라붙었어도 더 빨리 뛸 수 있었는데. 신발바닥에 붙은 흙을 털려고 발길질을 하자 신발이 벗겨져 날아갔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던 주연이는 자기도 모르게 양말 신은 발을 논바닥에 딛고 말았다. 아씨, 엄마한테 혼나겠다. 발바닥이 선뜻했다. 주연이는 어기적어기적 신발을 주우러 갔다. 흙 묻은 양말을 벗어 손에 든 주연이는 집단더미 둘레를 살피며 다음 날 계획을 짰다. 아무래도 동네 쪽이 지대가 높아서 쉽게 들킨 것 같았다. 좀 돌더라도 반대쪽에서 다가가면 될 것 같았다. 흩어져 있는 발자국과 똥들을 보니 기러기들은 집단 더미의 방죽 쪽에 모여 잠을 잔 것 같았다. 내일은 저쪽에서 시작해야겠다. 주연이는 작전을 세운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주연이가 신을 신고 있는데 부엌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주연이 너 새벽마다 어딜 가는 거야? 엄마가 아직 썰매 탈 때가 아니랬지? 썰매 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딜 가는데? 나중에 말해줄게. 꿈을 대면 잡힐 것 같다 주연이는 잽싸게 대문을 박차고 나왔다. 비닐 온실을 끼고 돌아 방죽 쪽으로 다가갈 때쯤 온실 집에서 묶어 키우는 도사견 소리가 멀리서 웡웡 들렸다. 기러기들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방죽 쪽은 조용했다. 주연이는 몸을 낮게 숙이고 조심조심 걸었다. 논바닥에 살얼음이 얼어 있어 밟으니까 빠작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주연이는 논바닥에 가지런히 줄 맞춰 있는 벼 밑동을 디뎠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눌린 벼 밑동이 와작와작 꺾였다. 버티는 듯 하다가 주저앉는 그 느낌이 재미있어
방중 멀리서부터 엉금엉금 오리걸음을 했어도 다리가 별로 아프지 않았다. 이제 돌을 던지면 집단 더미에 맞을 만큼 가까워졌다. 주연이는 주머니에서 자갈을 꺼내 오른손에 쥐었다. 왼손에 예비 자갈 2개를 쥐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3번 내쉴 동안 한 걸음 걸을 만큼 천천히 다가갔지만 주연이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집단 더미를 20m쯤 앞두었을 때였다. 보초 기러기가 소리를 질렀다. 기러기 떼가 푸덕푸덕 요란을 떨었다. 하지만 주연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야! 기러기 떼가 움찔노라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연이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내달렸다. 놀란 기러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며 푸덕거렸다. 주연이는 뒤처진 기러기들이 모여있는 곳을 골라 자갈을 던졌다. 자갈이 날아들자 기러기 떼는 더 놀라는 것 같았다. 기러기들은 정신없이 날개를 퍼덕이며 달리다 사뿐 날아올랐다. 주연이는 거푸 자갈을 던지며 맨 뒤에 처진 기러기 한 마리를 쫓아갔다. 좀 더 달리면 잡을 듯 느려서 잡힐 듯 하던 꼴찌 기러기의 날개짓에 점점 힘이 실리더니 결국 하늘로 날아올랐다. 주연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자갈이 꼬리까지 가나 싶더니 곧 떨어져 버렸다. 흩어져 달아난 기러기들은 하늘에서 모여 다시 줄을 맞췄다. 시옷자 모양으로 대열을 갖춘 기러기들이 날아가며 잠도 못 자게 새벽까지 나타난 주연이를 꾸짖었다. 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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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응? 나 오늘 교회에서 밤새도 돼? 네가 교회에서? 웬일로?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는데 오늘은 새벽까지 할 게 많대. 주연이는 미리 생각해둔 대로 거짓말을 했다. 죄송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 없었다. 주연이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낌새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교회에 간다니 뭐 허락이야 한다만 너 원래 뭐 주는 날만 가지 않았어? 이번엔 달라. 좋은 배역 맡아올게. 좋은 배역을 주려나 모르겠다. 빵돌이한테. 빵과 선물을 주는 날만 교회에 가던 주연이었다. 하지만 주연이 어머니는 순순히 허락을 해줬다. 주연이는 이른 저녁을 먹고서 어머니 몰래 내복 2벌, 바지 2벌, 양말을 3켤레를 껴 신었다. 목도리를 두르고 외투를 2벌 걸쳐 입은 다음 장갑을 꼈다. 외투 한쪽 주머니에는 가게에서 미리 사둔 단팥빵이 들었고 다른 주머니는 비상식량으로 구운 쥐포를 집어 넣었다. 주연이는 교회를 향해 가다가 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향을 방죽으로 돌렸다. 방죽과 집단 더미 옆은 아직 비어 있었다. 주연이는 집단 더미 옆에 섰다. 쌓여있는 집단을 하나하나 당겨보다가 헐겨운 집단을 찾아냈다. 주연이는 그 집단을 빼낸 다음 둘레의 집단도 차례차례 빼냈다. 이런 것쯤은 주연이네 동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집단 더미에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누워있기도 하고 혹은 숨어있기도 하는 장난인데 어른들이 보면 야단을 쳤다. 눈비에 속이 젖지 않게 잘 갈무리해 둔 집단 더미가 아이들 등살에 곧잘 무너져서 그랬고 겨울이면 종종 불장난으로 이어져 집단 더미가 홀랑 타버릴 때도 있어서였다. 그래도 아이들은 집단 속에 들어가 노는 게 재미있었다. 아무리 추워도 집단 속에 들어가 있으면 포근했고 잠도 곧잘 왔다. 들쥐떼가 득실거린다고 어른들이 겁을 줬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었다. 집단 더미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간 주연이는 손을 내밀어 집단 하나를 주워들었다.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고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집단을 살짝 풀어 구멍을 막았다. 이제 기러기 때가 와서 집단 더미 옆에서 잠이 들면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 잡아채기만 하면 되었다. 잘하면 2마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주연이는 흐뭇하게 웃었다. 큰 기러기 2마리를 가지고 돌아가면 거짓말한 것쯤 부모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았다. 2마리가 한 쌍이면 잘 키워서 알을 낳게 하고 새끼도 키우면 좋을 것 같았다. 한 마리만 잡으면 쌍을 채우기 위해 내일 1마리 더 잡으면 될 뿐 문제는 없었다.
깜깜해진 집단 구멍 안에 누운 주연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았다. 따뜻한 구멍 속에 있다 보니 스르르 잠이 왔다. 끼럭! 끼럭! 주연이가 눈을 번쩍 떴을 때 집단 더미 둘레는 몰려드는 기러기대로 소란스러웠다. 하늘에서 내려앉으며 일으키는 푸드덕 소리, 친구를 찾는 소리로 시끄럽던 기러기대가 곧 잠잠해졌다. 대번에 잠이 달아난 주연이는 구멍 밖을 슬며시 내다보았다. 환한 달빛 아래 기러기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다. 기러기는 개만큼 큰 것 같았다. 목을 쭉 빼고 서면 주연이 가슴에 닿을 것처럼 키가 컸고 안으면 한아름은 될 것 같았다. 주연이는 마음속에 들어있던 기러기 2마리를 한 마리로 줄였다. 기러기 한 마리가 저만치 떨어져 외다리로 선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보초인 모양이었다. 오늘은 기러기가 어제 그 기러기들은 아니겠지만 주연이는 어쨌든 보초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초 기러기만 없다면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할 필요가 없이 새벽에 나와도 기러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밖은 꽤 추운 것 같았다. 달빛이 대낮처럼 밝아 논바닥의 벼 밑동이 하얗게 반짝였다. 기러기들은 벌써 잠이 든 것 같았다. 긴 목을 날개 죽지 속에 묶고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움찔대는 기러기가 있었지만 곧 잠잠해졌다. 주연이는 침을 꼴꺽 삼켰다. 구멍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팔을 쭉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기러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고 있었다. 가장자리에 있는 기러기 하나가 주연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기러기에 비해 크지는 않았지만 달빛에 은근히 빛나는 깃털이 예뻤다. 저놈이다. 주연이는 목표를 정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러기들이 완전히 잠에 빠지면 작전을 개시할 생각이었다. 얄미운 보초 기러기만 없으면 좋을 텐데. 주연이는 잠을 자지 않고 외다리로 서서 달을 쳐다보는 보초 기러기가 마음에 걸렸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보초가 잠들 때까지 행동 개시 시간을 미루기로 했다. 따뜻한 구멍 속에서 배를 채우면서 기다릴 셈이었다. 주연이는 좁은 구멍 속에서 꿈틀꿈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포를 꺼냈다. 기러기떼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입에 물고 씹었다. 짭짤하고 달콤한 지포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다. 앞니로 조금 뜯어 오래오래 씹으며 주연이는 느긋하게 시간을 기다렸다. 지포도 먹고 단팥밥도 먹자 목이 말랐다. 물을 챙기지 않은 게 실수였다. 주연이는 보초 기러기가 자는지 살피려고 구멍 밖을 슬며시 내다보았다. 보초 기러기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온몸 가득 달빛을 받으며 추운 겨울 들판에 꿋꿋이 서 있었다. 주연이는 아까와 달리 보초 기러기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다. 아빠 기러기일까? 식구들을 지키려고 저렇게 보초를 서는 걸까? 보초가 없으면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겠지? 보초 기러기는 피곤하지 않은지 꼼짝도 하지 않고 달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래도 달까지 날아가고 싶은 모양이었다. 겨울 밤하늘에 뜬 달은 하얗고 차고 깨끗했다. 투명하게 빛나는 달빛을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는 기러기는 살아있는 새가 아니라 은으로 만든 조각 같았다.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다가가서 긴 목을 쓰다듬고 힘찬 날개도 쓰다듬어 보고 싶었다. 주연이는 목이 마른 것도 있고 보초 기러기를 바라보았다. 누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러기는 얼음 같은 하늘 위에 빛나는 달만 내내 쳐다보았다. 주연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동쪽 하늘이 벌써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에이, 자버렸잖아. 주연이는 눈을 깜빡이며 밖을 내다보았다. 달은 벌써 졌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히 기러기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다. 보초 기러기도 피곤한지 머리가 날개 죽지 속에 들어가 있었다. 주연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기회는 지금이었다. 어제 저녁 찍어둔 기러기가 바로 앞에 있었다. 구멍을 박차고 나가 두 손으로 꽉 잡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엄마한테 증거를 보여줘야 돼. 주연이가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자 구멍을 놓은 집단이 뚝 떨어져 버렸다. 기러기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때다. 주연이는 다리에 힘을 주어 구멍끝을 박찼다. 양팔을 쭉 뻗어 기러기를 잡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다. 영문을 몰라 기러기들이 머뭇거리는 그 순간이 주연이가 기러기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주연이 잇몸이 구멍 속에서 솟아나왔다. 그런데 기러기를 향해 힘차게 뻗어야 할 주연이 팔이 앞으로 뻗어지지 않았다. 어젯밤 좁은 구멍 속에서 차렷자세로 잠을 잔 탓에 팔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것이었다. 주연이는 잇몸을 내민 채로 팔을 뻗으려고 몸부림쳤다. 바로 옆에서 튀어나온 주연이 때문에 기절할 듯 놀란 기러기 때는 날개가 찢어져라 퍼덕이며 소리소리 질렀다. 바동바동 도망치던 기러기 때는 순식간에 바람을 일으키며 날아올랐다. 기러기 바람 속에서 굳은 팔을 펴려고 기러기 바람 속에서 굳은 팔을 펴려고 바동거리던 주연이는 집단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꽁꽁한 눈바닥에 떨어졌지만 껴입은 옷 때문에 아프진 않았다. 주연이는 멍한 얼굴로 하늘 멀리 사라지는 기러기 떼를 지켜보았다. 한 놈은 내 기러기였는데 아쉬워도 벌써 날아가 버린 새들이었다. 주연이는 두둑한 세뱃돈을 어머니에게 빼앗겼을 때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마음이 조금 풀리자 섭섭한 마음에 기러기가 잠자던 자리를 기웃거렸다. 바람이 불자 깃털 몇 개가 바람에 쓸려 날아다녔다. 주연이는 손을 내밀어 날개깃 하나를 주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기러기 날개에 붙어 있었을 회색 깃털은 혼자서도 날 수 있을 듯 날렵해 보였다. 동네 지붕 너머로 첫 햇살이 비춰왔다. 주연이는 기러기 깃털을 아침 햇살에 비춰보았다. 깃대를 뼈대로 바람 셀 틈 없이 가지런하게 잔 깃털이 붙어 있었다. 어젯밤 달빛 아래 서 있던 보초 기러기처럼 힘차고 단정해 보이는 아름다운 깃털이었다. 방금 전까지 이 깃털을 달고 있었을 기러기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주연이는 하늘에 떠오를 것처럼 마음이 부풀었다. 단정하고 힘찬 깃털만 봐도 기러기 한 마리를 아는 것 같았다. 이거면 됐어. 아쉬웠지만 주연이는 날갯깃을 기념으로 기러기 사냥을 접기로 했다. 밤을 새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밤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날수록 달빛 아래 잠든 기러기들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주연이는 몸에 붙은 지푸라기를 툭툭 털었다. 무심코 바라본 방죽에는 제법 단단해 보이는 얼음이 얼어 있었다. 주연이는 집을 향해 바삐 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올라가지 않은 새 얼음판에 맨 먼저 썰매를 올리고 싶었다. 눈두렁을 걷는 주연이 귀에 기러기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맑은 아침 높은 하늘 위를 나는 기러기 떼가 보였다. 그 밑으로 동그랗고 작은 방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네, 지금 기러기를 잡기 위한 주연이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이 달빛 아래 꿈처럼 이라는 이 이야기가 이 단편 동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차분하게 듣고 있다 보면은 이 주연이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집단 옆에 논두렁에 이렇게 기러기 떼들이 웅크리고 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벼 밑동을 이렇게 밟고 가는 어떤 주연이의 발걸음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에게 굉장히 큰 이미지로 다가왔어요. 제가 가끔 어디 걸을 때면 벼 밑동을 이렇게 딱 밟을 때 와그작 와그작 그 밟히는 듯한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들거든요. 네, 이 김남중 작가가 이 묘사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살아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날인데 이 추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떻게 좀 시원하셨나요? 네. 그리고 달빛 아래 그 보초를 서는 그 기러기의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고고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자존심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그 기러기 사냥을 멈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초서는 기러기가 달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아이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남중 작가의 자존심 중 달빛 아래, 잠깐만요. 제목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달빛 아래 꿈처럼 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